예, 안녕하세요.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자근관장 측정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중에 구비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사용할 때 유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 근관에 좀 적절하게 끼이는 그런 파일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헐렁하게 쓰면 이제 동작이 잘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관 AP칼 쪽에서 살짝 끼이는 정도의 파일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자면 보통 이제 10번, 뭐 대구치 같은 경우는 10번, 소구치 같은 경우는 15번, 20번 정도 넣게 되고 전체부는 심한 경우는 뭐 젊은 사람 경우에는 뭐 굉장히 큰 파일도 넣을 때가 많죠. 어쨌든 전자 근관장 측정기는 결국 그 상하질, 상하질 내 가장 좁은 지점을 디텍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예, 그래서 우리가 치근다는 해부학적 형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 치근단 공, 이제 apical foramen, anatomical foramen은 사실 그 근첨, 그러니까 방사선에서 보이는 근첨에 존재하진 않아요. 약간 위에 존재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관 내 가장 좁은 부위인 apical constriction이란 부위는 이 apical foramen보다도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관이 위에서는 굉장히 넓다가 점점점 좁아지다가 다시 AP가 컨스트럭션에서 다시 넓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이죠. 결국 이 부위를 이제 우리가 이제 AP가 컨스트럭션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해부학적 아니 죄송합니다. 해부학적 근단공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생리적 근단공이라고 해서 피지올로직 프로이먼이라고도 하며 여기가 이제 백악질이 둘러싸고 있고 안에는 상아질이죠. 그래서 상아질과 백악질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세멘토 덴티나 정션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런 그런 경향이 좀 있을 뿐이지 막상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에이펙 컨스트럭션은 방사선학적 치근첨은 물론 치근단 공에서부터도 살짝 위쪽에 뭐 평균적으로 요 평균적 길인데 이거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상당 약간 위에 존재한다. 그렇게 안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된 엑스레이를 보면 여러분이 보면 제가 충전한 건데 이렇게 근첨이 있으면 제가 이제 AP가 컨스트럭션이라고 설정하고 여기까지 형성을 한 뒤 치근단 받침을 만들고 AP가 매트릭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충전을 거기까지 한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살짝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메이저 버컬 루트도 그렇고 디스토 버컬 루트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관장의 에이피칼 쪽의 한 개는 에이피칼 컨스트럭션이라는 부위고 그 부위에 이제 그 부위는 식은단 첨은 물론이고 식은단 공에서부터도 약간 안쪽에 존재하는 가장 좁은 지점이고 그 지점을 우리 전자근관장 측정기는 디텍션한다. 그래서 방사선 학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떨어져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관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관을 이제 에이피칼 쪽에 이제 컨스트릭션 부위까지 우리가 기구를 넣겠죠. 그러면 이 기구를 넣으면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기구를 넣게 되고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기구를 넣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이 기구가 이제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소위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집니다. 유연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곡이 있는 근관에서 이렇게 잘 따라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얇은 파일이야 뭐 10번, 15번 이런 파일들이야 스무드하게 잘 들어가겠지만 굵은 뭐 40번 뭐 이런 파일들은 결코 이렇게 만곡된 근관에 이렇게 그림처럼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타이 파일, 그 플렉서블한 나이타이 파일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에 나이타이 파일이 없을 때도 결국 다 엔조를 했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면 근첨부는 이렇게 작은 파일로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 놓고 즉 AP가 매트릭스 치근단 받침을 만들어 놓고 그 큰 파일은 조금 더 위에 다음 큰 파일은 조금 더 위에 상방에 한 1mm 간격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스텝을 만드는, 그러니까 스텝 백 테크닉이라고 소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곡된 공간에서 비록 25번 파일을 이용해서 치근나 받침을 만들었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마스터 에이피칼 파일, 주 치근나 파일이라고 그러죠. 이걸 25번을 이용해서 주 에이피칼 매트릭스 만들었지만 우리가 30번 파일을 좀 상방에 설정하고 35번 파일을 조금 더 위에 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우리가 이걸 테이퍼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테이퍼를 부여함으로써 이리건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해 주는, 그래서 결국은 근관을 깔때기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했었습니다. 저도 레지던트 때 그런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관을 형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나이타이 파일이 이렇게 지금처럼 파퓰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지금 근관치료는 참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티프니스가 큰, 다시 말하면 플렉서빌리티가 별로 없는 기구를 이용하면, 기구를 그냥 만곡된 근관에 무작정 사용하면 근관이 이렇게 있던 근관이 점점점 그러니까 근관의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펴지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관이 이렇게 이동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근관이 AP가 쪽이 찢어지기도 하고, 이걸 지핑이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여기서 아예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렛지라고 그러고, 아까처럼 처음엔 들어갔지만 점점 큰 파일을 사용하니까 점점점 넓어져서 근관이 마치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AP가 트랜스포테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렛지가 형성되는데 재빠르게 이게 프리커빙을 시켜서, 이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K 파일은 이게 꽈서 만들어서 이게 미리 구부리기, 즉 프리커빙, 프리밴딩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렛지가 형성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제 프리밴딩을 이용해서 요 오리지널 원래 근관을 싹 찾아서 여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안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계속 이쪽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근관 밖으로 뚫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걸 영어로 이제 퍼포레이션이라고 하겠죠. 이런 우발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유연한 파일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 파일이라면 스텝백 테크닉, 아니면 이제 나이타이 파일을 쓰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유연한 파일을 써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스트립 퍼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이렉트 퍼포레이션이죠. 계속 우리가 뚫어서 만든 건데, 이렇게 아까 이게 게이트 글리든 드릴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이게 얇은 근관벽에 써서 얇게 상하질 벽을 그냥 얇게 만들어서 비박화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뚫리는 이런 상황이, 이건 스트립 퍼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게이트 글리든을 무리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스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형성하다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죠. 이건 하악 7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볼 때는 디멘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두껍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고 근관까지의 길이도 상당히 돼 보여요. 이렇게 돼 보이죠.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형성하는데 실제 되게 얇아요. 이런 부위가 굉장히 얇죠. 이런 부위를 우리가 게이트 글리든 드릴 같은 걸로 너무 심하게 우리가 삭제를 하면 여기가 비박화돼서 얇아져서 결국 뚫리게 되는 스트리핑 퍼포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위험한 부위다. 그래서 데인저 존이라고 해요. 데인저 존, 위험한 부위. 그래서 우리가 파일링을 할 때도, 핸드 인스트루멘트를 이용해서 파일링을 할 때도 이렇게 얇아지는 부위에서 만곡이 이렇게 있는 요 데인저 존 피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바깥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이제 파일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커브의 반대쪽으로 우리가 파일링을 한다. 그래서 엔티 커베처 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엔티 커베처 파일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